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시장이 냉각이 너무 빨리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단등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기 수업 시작하는 날 많은 분들이 여기 진실의 방에 들어오셨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진실의 방 손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 가즈하고요. 올해 34살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싱글이신가요? 아니요. 결혼 5년 됐습니다. 아유 성공하셨네. 어떻게 30도 되기 전에 결혼하셨네요. 자녀분도 있으세요? 아니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자영업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에 몇 년 동안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제 좀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보려고 강의를 수강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샐러드? 아, 네, 맞아요. 제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가려고.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부인이랑 같이? 아, 저 혼자. 네. 그러면 사모님은 또 다른 일 하세요? 와이프는 대학병원 간호사여가지고. 3교대 하시나요? 네, 3교대.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힘들어가지고 많이. 그쵸. 네, 그렇죠. 그러면 딩크족이세요 혹시? 딩크는 아닌데 응. 아기 계획도 있긴 한데 뭔가 아직- 자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떻게 자영업 하시는 건 어떠세요? 자영업 지금 가게 한지는 1년 정도밖에 안 1년 됐고 정도. 그 전에 가게는 6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에요. 매출이 좀 네, 매출 안 나오고 순익도 좀 안 나와서 그래서 지금 평상시 하던 공부, 부동산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그러면 자영업을 가게를 하시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 원래 있었는데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다 퇴사하고 저 혼자서 하고 있어서. 오늘은 괜찮아요? 네, 오늘은 시간을 뺐습니다. 다른 분이 가게 하세요? 아니요, 휴무. 오늘, 네, 휴무일이시구나. 이게 지금 고덕에 있나요? 자영업? 평택역이요. 네. 평택역. 네. 평택역은 좋은 상권 아닌가요? 상권 좋은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타겟층이 좀 잘 안 맞는 건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게. 젊은이들이 샐러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요거는 좀 유기농이고 네.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보통 주 타겟층이 30대 여성분들인데 네. 평택역은 좀 상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결혼하고 아파텔이라 그러죠. 오피스텔 잘 모르니까 직장에서 멀더라도 집만 좋으면 된다 하고 좀 편한 데서 살아보자 하고 분양을 받았죠. 마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거주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은데 실제로 자산으로서의 가치 상승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천이요. 인천. 네, 부평. 그 와중에 부천에 오래 살았어가지고 분양 아파트를 특공을 써가지고 분양을 받았어요. 잘하셨네요. 네. 그 당시에는 전매 제한도 없었고 네. 분양권 양도세도 안 높았는데 갑자기 부천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이거 팔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팔고 여기 고덕으로 이사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세금 지금 와서 보면은 세금 때문에라도 안 팔았어야 되는데 팔고 세금을 엄청 많이 냈거든요. 얼마를 내셨어요? 피가 2억 4천인가 그랬는데 세금을 1억 4천을. 그게 좀 많이 아까워요. 왜냐면 그게 입주 때 전세금으로 잔금도 치를 수 있었거든요. 입주 때 전세가가 분양가보다도 세서 그래서 그거를 놓치고 여기 고덕에는 미분양된 거 주어가지고 그거 입주했어. 고덕에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그러면? 리슈빌 살고 있는. 좋은데 사시네. 근데 그것도 시세 차익 보려고 2년 실거주 때문에 실거주 요건 채우러 왔다가 너무 불편하고 와이프 직장도 여기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월세 주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도 팔지 않았어요? 네네. 요거는 오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택역에서 가게 하는 거 빼놓고는 이쪽에 그닥 연고는 없네요. 연고 아예 없어요. 리슈빌 월세 받으시면 이자 하시고도 좀 남죠? 네, 남아요. 몇 평 받으셨어요? 34평. 그러면은 와이프가 이쪽 병원으로 옮기기는 어려운가요? 원래 대학병원만 다녔는데 이쪽 병원이 페이도 적고 규모가 큰 병원도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아주대병원 들어온다길래 그때 좀 여기에. 보고 있어요. 네. 와이프는 완전히 고소득 연봉자식이었어요. 고소득이 전문직이어가지고 걱정이 없는데 제가 걱정이죠. 근데 6년이나 또 가게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게 자영업 하신 경력이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높으시거든요. 네, 좀 일찍 그죠?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가게라는 게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거의 몸을 갈아 넣은 만큼 소득을 버는 거니까 그 시간에 투자를 더 배워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부천 아파트 특공에서 이제 판 거는 너무 이익을 못 남겨서 좀 안타깝고 네. 그다음에 인천의 아파트에 분양받은 거는 뭐 시세 상승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거는 그냥. 금방 예. 매도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고덕 리슈빌이고 네네. 지금 부천에서는 부천에서 저는 월세 살고 있어요. 월세 살고 있는 거구나. 예.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연령대가 한참 일할 시기고 네네.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활동적인 시기인데 자영업을 하면서 내가 시간 바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이익이 안 나다 보니 좀 뭔가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자영업 하시는 건 어떻게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딱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요 가게는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요거 매도되면은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할 것 같긴 한데 당분간은 소일거리 하면서 공부하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공부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투자를 직접적으로 공부한 건 없고 온라인으로 강의 같은 거 몇 번 듣고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어요. 거의 분양권 처음에 분양 받았을 때부터 계속 부동산 관련 유튜브나 세금이나 이런 거 계속 봐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은 없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부동산 온라인 강의나 분양권 세금 이런 거 하시면서 네. 나는 이런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끌리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도 여러 종류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게 이번에 좀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네. 분양권 투자도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네. 보니까 지방 쪽에 좀 일자리 수요 많은 데하고 저평가된 데를 좀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소액으로 네. 해가지고 풀피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로 크게는 기대는 안 하더라도 등기를 쳐보는 게 등기를 치시고 어때요? 이거를 뭐 몇 년 정도 가져갈 생각이세요? 아니 지금은 거의 주임사로 묶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올해 장기로 가져갈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네, 주임사가 지금 풀렸으니까 네, 네, 32평 이하까지는 네.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 거의 뛰어들 준비가 확 되어 있으시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무갭이나 풀피면은 몇백 이내에서 네네, 되는 그쵸. 건데 안 할 이유는 사실 없죠,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특히 법인들이 던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종부세를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개인들은 괜찮은데 지금 법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 저도 풀피 500개 네. 그거 이제 고켈님께서 네, 들었어요. 도와줘가지고 했는데 네. 그것도 법인에서 세금 내놓은 때문에 거예요? 넣은 것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물건들이 더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예, 네. 잘 됐네. 여기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쭉쭉 가시면 되겠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잠깐 매장 갖고 갔다 왔다 하시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네.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 가게 문을 하루 닫더라도 그만큼의 나의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있어요. 가게를 내놓으신 상태잖아요. 네. 아직 내놨어요? 네네. 네.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가게를 내놓으신 상태니까 이제 마음이 떴지 뭐, 그죠?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소일거리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큰 돈을 투자하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리스크도 그렇죠. 크고. 네. 근데 내가 소액을 투자해서 지방에다가 주임사 묶으면 결국은 10년을 내가 가져가고 보는 그쵸. 건데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인플레이션 값만큼만 올라도 그죠? 그러면서 그 연습도 되는 거고 그러다가 그쵸. 좀 단기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법이 굉장히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시장이 냉각이 너무 빨리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반등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을 좀 정리하고 다시 하는 이 상황에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시고 그 이외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스코어 제일 많이 물리신 분들이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그쵸 지금 지금 맞빗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분양권이 무섭다라고 생각이 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뭐 계약금 건 거를 날리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이 분양권은 내가 입주 때까지 대출을 다 내가 받아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 다시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꼼짝없이 나올 수가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돈을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네, 거니까 분양권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마피 지금 많이 뜬 게 어쩌면 또 기회일 수도 있죠. 두려움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어떠세요, 서울에? 오피스텔도 지금 사다리 TV 네. 방송 보고 했는데 네. 오피스텔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서울이라는 장점이 네, 있으니까 네. 일단은 공실 위험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없죠. 네. 그러면은 뭐 올해 내로 몇 개 정도 등기칠 계획이세요? 올해 가능하면은 네, 최소 3개 이상은 3개 이상. 일단은 하나가 어렵지 하나 하고 그렇죠. 나면은 네.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주임사라는 단어를 언제 알게 되셨어요? 취임 한 2018년 19년 정도 그때부터 알고는 계셨는데 네네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정보는 머릿속에는 잔뜩한데 이거를 제가 써먹지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게 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는 있지만 써먹지 못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한 거. 그렇죠. 주변에 그게 같이 좀 큰 것 공유할 같아요. 사람도 없고 예, 같이 할 사람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예. 너가 그거 해서 되겠냐? 여기 고덕 미분양 줍줍할 때도 친구들한테 왜 계약금 5%다 너네 해라. 난 가서 허허 벌판인 땅도 차 끌고 진흙밭 다 가면서 봤다. 근데 이거는 지금을 아니라 미래 몇 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면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해라 했더니 친구들 비웃고 말았다가 지금은 좀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이런 대화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주변에 같이 이렇게 할 커뮤니티만 있었으면 등기를 몇 개를 치고도 남았고 주임사를 그쵸. 한 대여섯 개는 묶었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등기로 풍차 돌리기 이런 것도 하시려면 저는 뭐 올해 시장도 좋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사실 안 오르는 거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방에서 보면 아직도 안 오르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3개 이상? 2023년? 네, 올해 너무 작지 않나? 너무 작은 것 같아요.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를 시작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2023년에 서울에 10개, 지방에 10개에서 한 20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셔서 내가 뭐 이렇게 해봤자 뭐 풀피도 있고 무피도 있고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얼마 돈 안 되니까 네. 이거를 나의 어떤 연습장 삼아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너무 지금 풀려가지고 다 좋아지는 분위기니까 법이 언제부터 실행되나요? 주택임대 사업자 바로는 아니잖아요. 다좀 수급해준다라고 했는데. 네. 아 소금해준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 오시기 전에 뭐 읽은 책들 중에서 혹시 제일 기억나는 건 있으세요?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런 책 때문에 좀 더 자극이 됐다라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있으셨어요? 역행자고 어. 너나위님이 쓰신 월급쟁이 부자로 되어라. 월급. 그거 2개가 조금 특히 월부 너나위님이 쓰신 거는 진정성이 좀 느껴져가지고 이분도 아파트가 답이다라는 주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오늘 수업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수업 기초적인 거부터 다 해주셨는데 알고 있던 거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데 뭔가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거를 자각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우리나라 이외 부동산 혹시 관심 없으세요? 우리나라 이외에는 솔직히 찾아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오늘 듣고 나서 네. 조금 관심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아요. 네. 더 고민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아 일단은 저는 지금 단톡방 보고 하면서 부자 아빠님도 등기 엄청 많이 치시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보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저평가 아파트를 찾으셨을 거고 네. 그런 눈을 저도 갖고 싶은데 그걸 모르고 왜냐면은 이제는 갭 투자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 감당도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다. 네. 근데 그걸 막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역전세 그렇죠. 리스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시고도 네. 한두 채도 아니고 여러 개씩 계속 아, 하시는 제가 거 보면은 지금 뭐 수업 시간에 나올 거지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네네. 서울에 명동이 있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방의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려면 그 동네 가서 살고 그런 그 도시에서의 입지가 좋은 곳. 그쪽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역전세 때문에 저는 한 곳에 2개 이상은 안 해요. 왜냐면 여러 개를 했다가 그 지역이 같이 역전세를 맞으면 안 네. 되니까 2개 이상 안 하는 거. 또 하나는 지방에 사실 때 1억 이하짜리를 사겠어요? 그냥 한 2, 3억짜리도 사겠어요? 공시가는 1억 이하로 왜냐하면은 지금 취득세가 풀렸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뭐 1억 이상이 돼도 기껏해야 6% 미만이니까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인 거를 샀을 때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면 실제 매매가는 한 1억 4, 5천? 비싸봤자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전세가 1억 4천이라고 했을 때 역전세가 나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혹시? 받쳐주겠죠 밑에서 전세가가. 만약에 내가 3억, 4억짜리 전세를 네. 하게 되면 역전세가 나는 폭보다는 전세가가 1억에서 왔다 훨씬 갔다. 적겠죠. 그렇죠. 10%가 빠져도 1,000만 원을 그렇죠. 주고. 예, 그러니까 네. 그게 그거는 감당이 되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저수지를 마련해요. 저수지가 뭐냐면 내가 역전세 날 때를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걱정은 별로 없겠죠. 네. 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수리가 잘 된 거를 사면 좋죠. 우리가 1억 미만짜리가 막 새 아파트일 리는 없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경우도 그렇지만 막상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수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그게 갭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쵸 수리비.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법인에서 수리해가지고 딱 전세 맞춰놓고 네네. 근데 전세 기한도 1년 반 이상이 남았다. 그러면 최소 내가 1년 반 동안은 수리비도 안 들어가고 네네. 전세 입자도 그냥 있을 가능성이 네. 높고 그런 게 좀 더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 투자를 해보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집주인으로서 뭘 수리해주고 이럴 가능성이 좀 낮은 곳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빌라를 많이 안 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하시게 되면은 세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테니까 네.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보면은 막 지방 찍어주는 그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하는 곳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 옆을 좀 하든가 그러는 게 좀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면은 창원을 엄청 밀었어요 어떤 채널에서. 네네. 그러면 창원 그 옆에 하든가 뭐 어떤 사람들은 10만 미만은 안 들어간다 그런 룰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10만 미만이긴 하지만 산업 여건이 뭐 일자리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문제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에서도 안 오르는 곳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얘가 1억 5천이 싸 보이지만 사실 2년 전에 1억이었어.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리스크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죠. 공급량도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급량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데를 샀어. 근데 옆에 신축이 들어왔어. 걔네 그러면은 분양가가 얼마 정도일 것 같아? 만약에 똑같은 평형이 얘가 24평인데 얘는 1억 5천이야. 근데 여기에 신축이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걔는 얼마일 것 같아요? 한 30-40% 높지 않을까요? 30-40%만 높을까요? 더 높죠. 지금 건축비 때문에 그렇죠. 24평이면 그래도 최소한 3억 5천? 그렇죠. 3억 5천 4억은 하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 전세값은요 3억 5천이면 3억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전세가가 1억대야. 그러면은 전세의 레벨이 달라요. 수요가 안 맞다. 여기 전세 1억에 살던 네. 사람이 3억으로 가기 갈 수, 어렵다는 거죠. 거기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보면은 공급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 저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짐 싸들고 거기 갈 수는 없다고. 그 공급량의 수요량이 이 사람이지는 않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천에 들어갔을 때 그랬던 게 그 당시에 공급량이 있었어요. 삼성 그린코아가 이제 공급이 올해 사면 내년에 들어오는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24평이 그때 2억 5천이라고 합시다. 쌌어요. 그것도 네. 2억 5천인데 여기는 24평 저희가 산 데는 매매가가 8천이야. 8천에서 1억이에요. 네. 전세가는 8, 9천 하겠죠? 근데 여기 전세가 얼마예요? 2억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를 이렇게 2배를 주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 그린코아 분양권을 되게 많이 샀어요. 마피로 다 팔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마피로 팔았으면 다행이죠. 네. 근데 못 판 게 문제죠. 그때 저희는 그 옆에 있는 한주 빌라트를 샀거든요. 그거는 지금 아직 매물이지 아예 없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굉장히 이게 탐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여기가 신축이 없기 때문에 2억 5천의 분양이면은 전세가가 2억 2, 3천은 될 것이다. 막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법인들한테도 중도대출 해줬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막상 경기도 식었고 그러다 보니 전세가도 그렇게 안 나왔고 결국은 내가 이거 가졌으면은 내가 2억 5천이면 2,500만 원을 넣었다고 하면은 전세가가 1억 8천까지 떨어지니 몇 천만 원을 또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축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제 그 서민들이 그 동네에서 그냥 신혼부부들 막 결혼한 사람들이 살고 뭐 노인들이 살고 이러는 어떤 서민 아파트가 이 신축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서로 경쟁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삼성 그린코아가 분양가가 2억 5천이다. 너무 싸잖아요. 그럼 분양권을 2,500만 있으면 사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갭 투자 500 정도 이렇게 리스크를 봤을 때 그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여기가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예요. 막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가 식었을 때는 갭 투자와 분양권의 투자를 비교했을 때는 그 리스크가 분양권이 너무 큰 거예요. 갭 투자는 내가 아니다 싶으면 손해보고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볼 때는 많이 알고 계세요. 확신이 없어요. 그죠? 글쓰기 그래서 하고 있어요. 어제 또 역행자 봤던 거 또 보면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알고 블로그 꾸준히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들은 건 많은데 이 표현이 안 돼요. 글 쓰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단 등기를 쳐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리슈비를 갖고 계시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약간 차익형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맞아, 얼마 전까지도 그냥 차익만 바라보고 실거주하러 오자 하고 온 거였는데 사실은 더욱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제는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내가 뭐 차익 벌어가지고 또 몇 년 기다려서 그거 모아서 또 투자하고 이거는 그거 아니라는 거 뭔지 아셨어요? 그거 안지가 솔직히 여기 톡방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입주민이니까 엄청 그냥 계속 검색을 하는 거죠. 뭐 고덕 국제학교는 언제 되나, 버스는 언제 더 생기나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카톡방만 보고도 그게 개념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카톡방에 매수기를 올리시고 블로그를 다 올리시니까 그런 분들 블로그만 들어가도 다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 명 거를 읽었으니 이제 공통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몇 년 동안 뭐 계속 유튜브도 보고 많이 알았다 생각했지만 몰랐어요 전혀.
지방에 대한 좀 선입견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죠. 아까 제가 투자한 구형 그거 20년 다음 시간에는 더 한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놀라웠어요. 놀랍죠? 취임사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네. 많이 증액도 안 하시고 네. 뭐 취임사 끝나면은 확실히 갭이 커진 그렇죠. 그것도 잘 하신 것 같고 그거를 한 10개만 있으면 뭐 10년 묶은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10년 묶어놓으면 얘보다 더 되면 더 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빨라지기 때문에. 인구수에 대한 리스크도 찾아보면은 일자리나 이런 수요가 있는 쪽으로만 알아보고 네. 투자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최대한 없는 것 같고 그거를 좀 보는 눈을 네. 키워서 매물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아파트를 들어가긴 어렵지만 또 오피스텔이라는 게 네네,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두려움만 없애고 일단 시작만 하면은 잘 되실 것 같아요. 롬모어도 그렇고 몇백 지씩 가진 사람도 네. 있는 건 서양은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적폐로 우리나라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을 넘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주택자 막 적폐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이 좀 배 아프거나 그래서 네이버 댓글 이런 거 보면 다 그렇죠. 그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순리자로 사는 거. 역시 신세대라서 사회의 어떤 가스라이팅에 조금 자유로우시네. 결혼도 빨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또 결혼 안 한 사람하고는 많이 달라. 많이 다르게. 결혼했어도 관심이 없으면 노동의 가치를 너무나 높게 평가해서 그럼 우리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긴 어렵죠. 더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앞으로가 좀 기대되긴 하는데 아 기대돼요. 굉장히 좋은 분들 너무, 기대되는 너무 표정이에요. 많이 계셔가지고 그 저 부자 아빠님이나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기운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김승호 회장님이 쓴 책인가? 상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상가를 아무나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런 분들은 할 수 있죠. 망한 상가 들어가서 살려가지고 그 상가를 시스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와이프는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해 주세요. 거의 지지해주는 편이긴 한데 관심이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글쎄요. 너무 일이 힘드시니까.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힘들면 그만해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아직 못 해주니까 마음은. 울것 같네. 착하다. 나는 제일 친한 애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3교대를 했어요. 근데 걔가 28, 9살이 됐을 때 느꼈대요. 내가 더 이상 3교대를 하다가 나 빨리 죽겠다. 간호사가 군인보다 더 힘들어요. 아픈 사람들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결국은 성모병원을 그만두고 양호교사 하려고 몇 년을 고생해가지고 지금 양호교사 했거든요. 간호사다가 군대 간 사람들도 있어요. 간호장교.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네네네. 내가 빨리 경제적으로 돼서 당신 그만둬! 네, 그러죠. 굉장히 사랑하시네 와이프를. 그러니까 배 아프다. 둘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학교 동창. 그렇구나. 첫사랑이에요? 아니요, 어렸을 때 보고 만나다가. 커서 다시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도 만나다가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네네. 둘 다 서로 솔직해가지고. 애가 없어서 너무 막 쿨하게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애틋한 와이프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구나. 조금 이따 이제 자녀도 또 가지셔야 되고 네. 하니까. 네. 아내 직장 네. 그만두기 만들겠습니다. 딱 하고 선언하면 되겠네요. 언제까지? 올해 34인데 40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마음까지는 너무 길다. 7년. 반으로 줄여요. 3년 내로. 4년 전세 2번은 돌아야 되니까. 아니 본인은 그렇지 강요를 해요. 4년?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렇지만 네. 본인의 4년이 전세 적당한 것 그거, 같아요. 네. 4년 내에 와이프에게 하기 싫으면 일을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오늘의 선언? 네네. 한 번만 크게 외쳐주세요. 4년 안에 일 안 하고 평생 논리해줄게. 와. 네, 감사합니다.